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네, 오늘은 콘크리트 시공 시 가수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시공한다 그러면 이렇게 7단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재료 선정부터 배합 설계, 그다음에 BP 생산, 운반, 타설, 다짐, 양생까지 잘해서 우리가 이제 고품질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게 되죠. 오늘은 재료 선정에서 배합수인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수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가수하면 노래 부르는 싱어가 떠오르시겠지만 공학적으로 가수는 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크리트에 물을 추가로 타서 시공한다고요? 그 큰일 날 소리죠.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골재 및 혼화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과 시멘트는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하는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성점도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힘으로 골재, 굵은 골재나 장골재가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침강하려고 할 때 구조체 중간에 머무르도록 하는 동력이 되죠. 물론 배합비에 따라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대체로 시멘트 같은 결합재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 점도도 높아 점성이 끈적끈적하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합수는 콘크리트 제조할 때 투입되는 물을 말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의 배합수를 갖다가 증가하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의 저하,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 재료 분리 발생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주요한 성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설계 강도가 나오도록 배합 설계된 양보다 임의로 물이 추가되면 점성이 낮아져서 재료 분리가 됩니다. 시멘트의 효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골재는 무게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앉게 되어 위에서 흐르는 시멘트 풀과 일부 모래 정도로 구성된 구조물이 되겠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계획된 물의 양보다 임의로 추가하거나 빗물이 유입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배합수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추가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추가 급수가 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방법으로 가수는 방지해야 됩니다. 물이 추가되는 형태, 가수의 행태에 대해서 다음 같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레미콘 적재 전에 레미콘 트럭에 존재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생산될 레미콘을 에지테이터 트럭에 담을 때 전날 출하한 후에 세척한 다음에 드럼에 잔류하게 된 물 또는 그 전날 비가 왔다고 하면 이런 형태의 물이 존재하겠죠. 두 번째로는 배치 프렌트하고 레미콘 트럭의 세척수입니다. 이제 레미콘을 생산하고 나면 레미콘사에 따라 가지고 이 배치 프렌트라든지 하부 아니면 레미콘 트럭의 호퍼 부분을 세척수로 세척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장비 보호 목적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물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BP에서의 레미콘 생산 시의 가수입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워커빌리티가 안 나와서 슬럼프가 18 같은 12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고성능 혼화제를 타가지고 하면 그렇게 슬럼프를 갖다가 큰 슬럼프에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뜻하냐면 고성능 혼하지 말고 돈을 높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레미콘사에서는 결국 물을 타달라는 얘기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수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가수의 행태라고 하면 레미콘 배출구 주변에 세척수에 펌프가 투입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배출하고 나서 주변 레미콘 배출구를 갖다가 이제 워싱 하는데 그게 이제 가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행태로는 레미콘 차량에 탑재된 물탱크를 통해서 뭐 가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수가 레미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물이 계획된 양보다 배합보다 추가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료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물을 많이 땄으니까 재료 분리가 되고 굵은 골재는 하부로 내려앉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부에는 이제 그 시멘트 풀만 남고 뭐 한마디로 엉망진창 배치된 구조물을 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는 당연히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표면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합니다. 물론 뭐 치마 균열 또는 뭐 건조수축 균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수가 레미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재료 분리가 발생되고요. 골재가 내려앉아서 치마 균열, 또 건조수축 균열. 그리고 가수가 되면 뭐 강도 측정을 해보면 강도가 가수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쭉쭉쭉쭉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요. 이 인적 압축 강도가 저하돼 가지고 실제로 설계 기능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내구성 및 기타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중성화라든지 동해, 염해, 뭐 화학적 침식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 저하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합수 증가, 즉 가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한 세 가지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배합 설계의 고려입니다. 배합 설계 시부터 원래부터 이제 그 반영을 해서 아예 좀 됨비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를 미리 반영해서 배합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두 번째로는 관련된 담당자의 교육입니다. 뭐 관련된 분들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레미콘 운전기사 및 장비기사님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의 의식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잘 교육해서 그런 인지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공사의 현실성 있는 높은 슬럼프치 예산 반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슬럼프 18 같은 12를 갖다 주세요. 이게 뭐 결국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실행 반영에 됐다고 하면 뭐 만약에 슬럼프가 12대 됐든 15가 됐든 압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하면 뭐 슬럼프치 18 정도의 높은 슬럼프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레미콘사의 비용 자체를 지불한다 그러면 레미콘사에서는 고성능 화재를 써가지고 충분히 워커빌리티가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종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계획 배합된 수량보다 물을 추가하거나 하면 안 되죠. 물이 추가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